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마주치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말은 막 던지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내가 준 마음은 당연한 듯이 받아먹고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애매하죠.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고 상대가 너무 뻔뻔해서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서 꾹 참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 진짜 고수들이 쓰는 마음의 기술, 그걸 아주 쉬운 말로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잠 못 이루는 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기분,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 있죠. 말이 참 거칠지만 정말 그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남의 감정은 신경 한 톨도 안 쓰고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부딪히면요, 우리는 화를 내도 후회가 남고 참아도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누구 앞에서든 움츠러들게 되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얕은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속이 빈 사람이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괜히 그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하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상대의 수준에 끌려가지 마세요.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당하면 참 어렵죠. 상대가 비열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그 자리에서 확 쏘아붙이고 싶고 아니면 말도 하기 싫어져서 그냥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요,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열한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귀가 아니라 인격이거든요. 고수는 그래서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과 같은 높이로 내려가는 셈이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상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봐라, 너도 결국 나랑 똑같네.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고수는 반응하지 않고 태도로 답합니다. 차분하게 경계를 세우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둡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은 보는 것이지 끌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감정은 마치 파도처럼 확 밀려와요. 그 순간엔 이대로 확 말해버려야겠다 싶은데 조금만 지나면 아, 괜히 그랬다 하고 후회가 오죠. 감정이라는 게 다 그래요. 금방 올라오고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멍들고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잠깐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쾌하구나.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세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 말에는 화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 꼭 나누고 싶은 건 불쾌함은 나에게 필요한 신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히는 순간 있죠. 다른 사람이 했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 텐데 이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속이 뒤집히고 그 말만 들으면 하루가 틀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 아직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게 지금 건드려졌다. 그래서 고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약한 고리를 하나씩 찾아내요. 왜 그 말이 유독 아팠는지, 왜 그 사람에게 자꾸 휘둘렸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불쾌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벽을 세울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하기 미안하고, 누가 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내어주다가 결국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필요한 만큼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너무 많이 열어두면 내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내 공간이 사라지면 숨도 못 쉬게 되죠. 벽이라는 건 나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나와 상대를 서로 안전하게 지키는 선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부터는 지켜야 할지, 그걸 분명히 알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벽을 세우는 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알 의지가 없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마음의 공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심을 꺼내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게 참 서글프고 아픈 말이지만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생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나를 설명하고 내 진심을 증명하려 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아니게 되고 점점 더 작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고수는 설명하기보다 포기를 먼저 합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냉소도 아니고 포기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상대의 수준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내 마음을 볼 만큼의 눈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순간부터 정말 편해집니다. 굳이 내 감정과 진심을 들고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요, 설명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아주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치를 믿는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고수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한계이지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무시당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화내고 소리를 치는 순간이 아니에요. 차라리 화라도 내면 마음이 덜 아파요. 가장 아픈 건요, 날 투명한 사람처럼 대할 때예요. 내가 말해도 듣는 척만 하고 내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그때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요, 인정받고 싶어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려고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보이는 순간 상대는 더 마음대로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고수는 거기서 멈춥니다. 절대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노력은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서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쪽의 시야일 뿐입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태도는 너무나 조용하지만 상대에게 가장 강하게 전해지는 힘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일곱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련을 끝낼 줄 아는 용기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예요. 이번엔 달라졌겠지. 이번엔 나를 조금은 배려해주겠지. 이번엔 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겠지. 이 기대가 길어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수는 이걸 아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과감히 멈춥니다. 기대를 거두는 거죠.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계라는 건요, 상대가 바뀌어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보아야 지켜지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마음까지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고수는 미련을 오래 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요, 자기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8번째는 내 탓이 아닌 감정은 흘려보내는 법입니다. 누가 날 괜히 공격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상처 줄 만한 말을 했나?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 사람 안의 문제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내가 짊어질까요? 안 짊어져도 되는데요. 고수는요, 그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아,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구나. 저 말도 저 사람의 방식일 뿐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멀리 보냅니다. 마치 내 앞에 돌이 굴러오면 그걸 주워서 품 안에 넣지 않고 그냥 옆으로 툭 밀어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싸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감당하느라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경험 있으시죠? 억울해서 말로 따지면 따질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는 그 상황. 말로 이기려고 하면요, 상대도 더 크게 말하고 나도 지지 않으려고 말하고 결국 감정만 남아요. 고수는 그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친 귀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소리치지 않고 설득도 하지 않고 그냥 태도로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요. 침묵은 도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단호함일 때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없이 조용히 뒤돌아서는 사람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건 정말 꼭 마음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나쁜 사람보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요, 내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비열해도 내가 비열해지지 않는 것, 상대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고수의 방식이에요. 당신은요, 이미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티고 참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단단함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순간에도 품격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답을 붙잡는 순간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앞에서 나눈 10가지 원리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현장에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론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먼저 끓어오르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량은 당신이 내일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평온한 말투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먼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좋은 사람일수록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도 더 크게 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지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거나, 나를 도구처럼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나, 내 마음을 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요,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처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온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건,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거리를 두는 건 차갑고, 선을 긋는 건 무정한 일이고, 거절은 미안한 일이라고 배워왔어요. 특히 60대 이상인 우리 세대는 서로 돕고 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요, 사람 관계라는 건 무조건 가까워야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우면 내 마음이 다 닳아 없어지기도 해요. 벽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리는 말을 줄이고 태도로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말이라는 건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쉽게 칼이 되기도 하고 쉽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특히 비열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예쁜 말을 꺼내도 그 사람의 귀에서 예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태도, 설득하지 않는 태도, 맞대응하지 않는 태도, 필요할 땐 조용히 자리에서 벗어나는 태도. 이 조용한 움직임이요, 말로 하는 첫마디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번째 정리로 가볼게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착해서 누가 화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기분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툭 하고 던진 말, 그게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 그날의 스트레스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인지, 그걸 다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수들은요, 감정의 출처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아, 이건 저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나는 괜히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그 기준을 잃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첫째는 관계, 둘째는 나 자신. 관계가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인연은 원래 이어질 사람과만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면 그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수는 아무리 얕은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흙탕물 속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열해도 내가 비열해지지는 않는다는 것, 상대가 무례해도 내 말투와 마음은 지킨다는 것, 그게 고수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고 더 쓰라립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도 견디고 수많은 관계도 버티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버리지 말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지켜주세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 이 영상 보며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평온함과 품격을 누구보다 먼저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